네, 221번째 발표는 Adversarial Examples are not bugs, they are features라는 페이퍼인데요. 이번 유립스 2019년에서 스팟라이트 세션으로 발표가 됐었고, 이 매드리 연구실에서 거의 어드버서리얼 관련한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좀 이론적으로 딥러닝을 바라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간단해서 좀 발표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간단하게 어드버서리 어택이 뭔지,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태클링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안하는 로버스트 피처 모델, 그리고 로버스트와 논 로버스트 피처를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스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딥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취약하다는 거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펄처베이션, 그리고 좀 조작된 펄처베이션에 되게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펄처베이션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imperceptible 하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딥뉴럴 네트워크가 좀 더 안전하게 리얼월드에서 사용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봐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돼지 이미지가 있을 때 91%로 지금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가 조작된 manipulated perturbation을 어느 정도 주면 완전 다른 비행기 사진으로 분류되게끔, 그리고 그 분류되는 컨피던스 자체가 매우 높게 분류되게끔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던질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런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에 왜 딥뉴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도 그쪽에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왜 이렇게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모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존재를 밝혔던 페이퍼 중 하나가 굿펠로 페이퍼인데요. 2015년에 나온. 그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렐로 액티베이션 자체가 로컬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0보다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리니어 펑션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리니어 펑션이 어떤 펄처베이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처음에 주장됐었는데, 이런 주장들이 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니면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모델이 오버피팅을 많이 해서 데이터에 있는 서브 매니폴드를 그대로 학습하지 않고, 뭐 바운더리가 틸팅돼서 아예 바깥에 있는 샘플들에 민감하게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이렇게 저도 이쪽 분야는 잘 아직 페이퍼들을 많이 안 읽었는데, 모델 관점에서 모델이 학습하는 바운더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연구는 좀 데이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으면 사실 이 이미지 안에는 이미 로버스트하지 않은 피처들이 존재해서, 그걸 학습하게 되면 좀 로버스트하지 않은 클래시파이어가 학습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페이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 연구 이전에 바라보고 있던 좀 통념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면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 유즈풀한 피처가 있고 유즐리스한 피처가 있을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걸 돼지라고 분류할 때 유즈풀한 피처는 뭐 코를 디텍팅하는 피처가 있을 거고, 뭐 귀나 눈이나 뭐 이런 팔들을 디텍팅하는 피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딱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이라이팅 해주는 피처가 있을 거고, 반대로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비행기 뭐 엔진 모양이나 뭐 날개 모양이나 꼬리 모양이 들어왔을 때 하일리 액티베이션 되는 피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지금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의 피처들은 이 돼지를 분류하기 위해 되게 유즈풀한 피처고 클래시파이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런 비행기와 관련된 피처를 디텍팅하기 위한 액티베이션 뉴런들은 거의 값이 없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대지라고 분류하고 있을 거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펄처베이션을 딱 가했을 때 갑자기 이쪽 피처랑 이쪽 피처는 대지를 분류할 때 유즐리스한 피처인데 이런 펄처베이션 때문에 갑자기 이런 뉴런들이 하일리 액티베이션 돼서 갑자기 결과가 바뀐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페이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모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을 레즈넷에서 학습을 시켜서 이 세팅에서 발견한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다른 모델 아키텍처, 뭐 르넷이나 VGG나 뭐 다른 모델 아키텍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지넷이 아니더라도 MNIST나 사이파나 SVHN 데이터 셋에서도 똑같은 퍼처베이션을 줬을 때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어드버서리얼 트랜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매우 사실 프랙티컬하게 중요한 토픽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델에 대한 접근이 없어도 다른 우리가 접근 가능한 모델, 접근 가능한 데이터셋에서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찾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성이 없었던 모델에 악의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이런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트랜스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한 상황인데요. 아예 다른 데이터셋인데도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전해진다는 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메인 파인딩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즈풀 피처 그리고 유즈레스 피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즈풀 피처도 그 중에 로버스트한 피처가 있고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있고 그리고 유즈레스한 피처가 있고 이렇게 두 단계가 아닌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밝힌 게 이 논문의 주요 주요 파인딩이고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논 로버스트 피처가 존재하는데 분명히 얘도 유즈풀 피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큐러시를 올리는데 충분히 도움되는 피처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를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심플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저자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 이미지가 있고 더그라는 레이블이 있고 캣 이미지가 있고 캣이라는 레이블이 있어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어드버서리 어택을 가해서 이 덕 이미지를 캣이라고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얘를 캣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이 캣 이미지도 덕이라고 분류하도록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자들이 심플하게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지금 이렇게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우리가 가했기 때문에 이 캣 또 이 덕이라는 레이블은 잘못 미스레이블된 레이블인데 그냥 이걸 그냥 트루 레이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즉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먼저 가한 다음에 그때 나오는 결과를 그냥 레이블이라고 가정하고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그대로 학습을 하고 원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덕 이미지는 덕이라고 나오고 캣 이미지는 캣이라고 나오는 상황을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로버스트한 피처랑 논 로버스트한 피처를 디스인탱글 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입증한 연구인데요. 즉 이렇게 유스풀한 피처들은 이렇게 귀, 입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인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피처들은 되게 유스풀한 피처면서도 우리가 로버스트하다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로버스트한 피처가 아니라 우리가 인지할 때는 되게 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안에 이렇게 논 러버스트한 피처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지적으로 바라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패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이런 패턴들이 실제로 프레딕션 어큐러시를 올릴 때 매우 유즈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배경을 바탕으로 로버스트 피처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먼저 프로블럼 세팅을 위해서 몇 가지 문제 세팅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피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피처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인풋 스페이스에서 어떤 리얼 밸류로 가는 펑션 매핑이라고 피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페이퍼에서는 조금 편의를 위해서 피처들이 다 제로민 그리고 유닛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유스풀 피처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즉 어떤 y라는 레이블이 있을 때 어떤 피처와 이 레이블 사이의 상관관계가 0보다 크면 이 피처는 이 레이블을 맞추기 위해서 유즈풀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뭐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유즈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마이너스 F가 유즈풀한 피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로버스트한 피처가 뭐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합쳐서 좀 로버스트하면서 유스풀한 피처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유스풀한 피처 중에 여기에 지금 이거가 나타내는 게 이 바운더리 중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스풀한 피처 중에 이 식을 만족하면 로버스트한 피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어떤 인풋 X가 있을 때 이게 델타니까 어떤 펄처베이션 SLC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펄처베이션을 준 피처와도 레이블이 관련이 높으면 이건 로버스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어떤 펄처베이션을 주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레이블과 상관관계가 계속 높다는 걸 유지한다면 이 피처는 로버스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유스풀하면서 논 로버스트한 피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프레딕션 어큐러시를 높이는데 또 이 Y라는 레이블을 예측할 때는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지만 펄처베이션을 줬을 때는 그거를 보장할 수 없는 피처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걸 우리는 유스풀하면서 논 로버스트 피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팅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더한 다음에 사인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트레이닝은 이렇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이걸 뭐 ERM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 트레이닝의 오브젝티브가 이 코릴레이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즉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탠다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이 안에 있는 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게 사실 코릴레이션이라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코릴레이션들의 합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피처 이 F가 로버스트하든지 로버스트하지 않던지는 중요하지 않고 유스풀한 피처를 많이 사용하도록 학습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X의 델타, 펄처베이션을 주고 펄처베이션을 줬을 때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로스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X 주변에 있는 모든 인풋 스페이스에서 이 X라는 포인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로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로버스트하게 학습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펄처베이션을 주면서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에서 로버스트한 피처만 셀렉팅 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세팅이 되고 로버스트와 논 로버스트 피처에 대한 실험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결국에 우리의 클래시파이어가 학습하는 피처는 유즈풀한지 아닌지에 단순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안에 있는 피처가 로버스트하다면 만약 데이터 안에 피처가 로버스트한 피처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트레이닝할 때 당연히 로버스트한 클래시파이어가 될 거고 만약 데이터에 로버스트한 피처는 없고 데이터에 들어있는 유즈풀한 피처가 전부 다 논 로버스트한 피처라면 스탠다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클래시파이어는 논 로버스트해진다고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제가 뒤에 추가했네요. 이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로 데이터셋 안에 있는 피처가 전부 다 로버스트한 피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셋 안에 있는 피처가 전부 다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직접 여기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보면 이게 에어플레인, 쉽, 덕, 트럭, 플러그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 데이터 샘플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논 로버스트 피처, 유스풀하지만 논 로버스트 피처를 제거한다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저해상도라서 우리가 알아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좀 비행기 모양이고, 배 모양이고, 개 모양이고, 좀 살짝 왜곡이 있지만 이미지에 트럭이고, 플러그고, 이렇게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인지적으로 개에 대한 피처가 들어있네, 뭐 트럭에 대한 피처가 들어있네 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논 로버스트 피처만 들어있는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팅 했을 때는 되게 신기하게도 얘는 지금 쉽에 대한 이미지인데, 쉽이라는 이미지, 쉽과는 거의 유사성이 없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씩 이렇게 다 펄처베이션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 이런 이상한 패턴들이 사실 이 배를 나타낼 때 되게 유용한 패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구축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셋이 로버스트한 피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C를 일단 그냥 여기에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 그냥 우리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은 로버스트 피처만 사용하고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샘플해서 피처를 뽑았더니 그 피처가 이 클래시파이어에 있으면은 얘는 로버스트하네, 없으면은 그냥 로버스트하지 않은 애, 그러니까 그냥 이펙티브니스가 유즈풀리스 0으로 어사이먼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일단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한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매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클래시파이어에서 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레이어, 그 아웃풋 레이어로 가기 직전에 FC 레이어의 벡터를 뭐 G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요. 데이터셋에서 아무거나 일단 꺼낸 다음에 일단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얘를 피처를 뽑아요. 여기가 피처를 뽑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랜덤 뭐 Z 이미지가 있을 때 이 Z 이미지를 피처가 원래 우리가 아까 샘플링했던 이미지의 피처와 같아지도록 이 Z를 학습시키면 이 Z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로버스트 피처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미지 XR을 원래 레이블과 함께 합쳐서 데이터셋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인풋에 먼저 랜덤 노이즈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 인풋을 학습해 나가는데, 그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x, y를 데이터에서 뽑았는데 x 프라임도 한 개 더 뽑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뽑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쓰고 있는 G가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로버스트 피처에 대한 컨트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로버스트하지 않은 피처는 여기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무 컨트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방지하려고 다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어떤 랜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부터 이 트레이닝을 시작을 합니다. 즉 완전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나 뭐 그냥 랜덤 유니폼 노이즈에서부터 얘를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다른 이미지를 이니셜 포인트로 시작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즉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에서 추출되는 피처와 이 이미지의 피처가 동등하도록 이미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이미지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어떤 다른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에어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덕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피처가 동일해지도록 로버스트 피처가 동일해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에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이미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비행기처럼 변형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미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완전히 비행기처럼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다른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걔는 우리가 그냥 유즈리스 피처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냥 다른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피처일 테니까. 그럼 반대로 논 로버스트 피처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때는 그냥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되도록 그냥 학습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다른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즉 덕이라는 이미지 만들 때 일단 이 말 사진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논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하면서 이 덕이 되도록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이거 사실 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넣으면 우리 클래시파이어가 개라고 분류할 수 있도록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데이터셋 구축하고 보면은 뭐 여기까지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실험한 게 뭐냐면 이 이미지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래도 에어플레인, 쉽, 덕, 트럭, 플러그 이미지고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에어플레인, 쉽, 덕, 트럭, 플러그가 전혀 아니죠. 그냥 아예 다른 클래스의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 보는 거예요. 즉 레이블이 다 얘고 얘네들을 다 인풋으로 각각 학습을 시켜봤더니 먼저 그냥 스탠다드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 시켜보면 애큐러시나 이 정도 90% 중반 정도 나오죠. 근데 당연히 그냥 원래 얘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안 했으니까 만약에 어드버서리얼 어큐러시는 즉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어큐러시는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 있었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하게 되면 조금 애큐러시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도 맞는데 대신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애큐러시가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얘는 로버스트 피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니까 당연히 뭔가 얘가 지금 펄처베이스 뭔가 인풋이 좀 왜곡들이 일어났으니까 애큐러시는 더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냥 스탠다드 트레이닝만으로도 어드버서리얼 어큐러시가 확 올라가는 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메이크 센스한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면 얘네들은 사람이 봤을 땐 전혀 레이블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아닌데 그냥 이걸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스탠다드 애큐러시가 충분히 높게 이것보다 살짝 좀 더 높게 나왔는데 충분히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어드버서리얼 당연히 애큐러시는 엄청 나는 걸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논 로버스트한 피처들이니까 되게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하지만 여전히 스탠다드 애큐러시는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빼먹은 설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 나오는 이 테스트 어큐러시들은 우리가 지금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다 트레이닝을 시켰지만 이밸류에이션은 원래 스탠다드 데이터셋에 있는 테스트셋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 보시면 얘는 사슴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를 배라고 레이블하고 다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습을 해도 그냥 진짜 배 사진을 넣었을 때 이 클래시파이어가 배라고 다 맞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기 이런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논 로버스트 피처들이 충분히 유즈풀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트레이닝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인지 가능한 로버스트한 피처와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일단 이미지 뭐 오브젝트의 뭔가 피처들은 좀 제외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패턴들이 펄처베이션처럼 존재하는데 이런 펄처베이션들도 충분히 이런 클래스들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피처 자체가 전부 다 인지적인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셋 안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여기에선 조금 더 실험을 해보는데 그냥 랜덤 레이블을 줬을 때나 아니면 레이블 어드버서리를 어택을 가할 때 그냥 랜덤하게 어드버서리를 어택을 가하든지 아니면 그냥 레이블을 한 번만 펄처베이션 하고 그 펄처베이션에 맞게 어드버서리를 어택을 가하든지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렇게 랜덤 레이블을 그냥 뽑아와서 거기에 대한 어드버서리어 이그젬플을 만들고 학습할 때는 당연히 논 로버스트 피처 말고 그냥 다른 경우에는 다 코릴레이션이 0이겠지만 유즈풀니스가 0이겠지만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냥 레이블을 한번 섞어버리고 그대로 계속 우리가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만들게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개 이미지가 있고 고양이가 이미지가 있을 때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좋은 피처들은 개 이미지 분류할 때 유즈풀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로버스트한 피처들은 유즈풀니스가 오히려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고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은 애들만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으로 되어 있겠죠. 즉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레이블을 정해놓고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만들면 이 데이터셋 안에는 유즈풀하지 않은 피처들도 분명히 들어있을 텐데 결과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레이블 셔플링을 하고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만들더라도 트레이닝을 해보면 되게 어큐러시가 꽤 만족스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클래스에 대한 피처들이 존재해서 그 레이블을 학습할 때 유즈풀한 네가티브 커릴레이션이 있는 피처들이 존재하더라도 학습이 논 로버스트 피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는 걸 여기서는 보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결국에 어드버서리 어택 또는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피처를 바라볼 때 얘가 계속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피처들만 항상 활용해서 모델이 너무 오버피팅을 하기 때문에 어드버서리 어택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고 이 이미지 안에는 이미 로버스트한 피처들 뿐만 아니라 논 로버스트한 피처들이 항상 들어 있다는 게 이 페이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은 사실 이런 유스풀한 피처를 사용할 수 있고 인투이티브한 피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언인투이티브한 피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바라봤을 때 직관적인 피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피처들도 충분히 걔라는 걸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되고 머신러닝 모델은 우리 학습할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즈풀니스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패턴들이 이 데이터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걔라는 걸 분류하기 되게 편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피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취약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어드버서리얼 벌너러빌리티의 원인이 모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빌리티도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그냥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를 각각 학습을 시켜보는데 어떻게 학습시켜보냐면 논 로버스트 피처 데이터 셋으로 그냥 다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나오는 애큐러시가 나오는 당연히 논 로버스트 피처만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애큐러시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진 않는데 뭐 VGG, 인셉션, 뭐 덴스넷, 레즈넷 이런 순서대로 논 로버스트 피처를 가지고 학습하더라도 애큐러시가 이렇게 꽤 높게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모델들이 전부 다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에서 학습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피처들은 다 논 로버스트 피처만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Y축이 의미하는 게 이 레즈넷에서 얻은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그대로 한번 다 트랜스퍼 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애큐러시,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테스트 애큐러시와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되게 양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갖는 거를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즉 그러면
어드버서리얼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모델이 얼마나 논 로버스트 피처를 사용하는지인데 어쨌든 데이터 안에 논 로버스트 피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들은 그 피처를 사용하게 되고 어드버서리 어택이 다른 모델 또는 다른 데이터셋으로 트랜스퍼되는 이유 자체가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데이터 안에 논 로버스트한 피처가 존재하고 그게 충분히 답을 맞추는데 좋은 피처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들이 그걸 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 사이에서도 이 논 로버스트 피처를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드버서리 어택이 트랜스퍼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조금 이론적인 페이퍼를 발표해서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먼저 여기에서 핵심은 이 저자들은 일단 이 어드버서리얼 이그램플이 존재하는 이유 또는 현상 자체가 모델의 오버피팅이나 뭐 바운더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안에 논 로버스트한 피처들이 존재하고 그 논 로버스트한 피처들이 충분히 프레딕티브 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 트레이닝 자체는 로버스트한 피처인지 논 로버스트한 피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하는데 유용한 피처를 사용하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이런 논 로버스트 피처를 가져다 쓰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런 로버스트 피처랑 논 로버스트 피처를 각각 구분한 데이터셋을 한번 구축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걸 통해서 논 로버스트 피처도 충분히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된다. 논 로버스트 피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사람이 봤을 땐 전혀 다른 이미지지만 이런 논 로버스트 피처도 충분히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페이퍼에 좀 이 세 가지에 대한 티오렘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여기에서도 이게 이론적인 세팅이라서 실험이랑 많이 다르긴 한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고 혹시 Q&A가 있나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